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 김서지입니다. 25일 날, 엊그제죠? 엊그제 이제 추천드렸던 제넥신 잠깐 AS 하고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25일 날 제가 이제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었죠. 이제 저희 이제 리딩반에서는 이때 이제 매수를 해서 좀 갖고 있었는데요. 이제 좀 시기가 달랐던 이유는 뭐냐면 리딩은 제가 이제 직접 리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한데 이제 유튜브는 대응이 좀 불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서 그때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자 이때 추천이 나갔던 게 있어요. 그래서 이날까지 캔들을 보고서는 제가 이거는 높은 확률로 이 박스권 고점을 뚫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날 추천이 나갔고 다행히 바로 이 고점을 뚫어주는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. 근데 장이 좀 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윗꼬리가 좀 많이 달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만약 이제 장이 좋았으면 한 이 정도 종가상으로는 고점을 좀 넘어주고 윗꼬리가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을 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윗꼬리가 달길래 이날 시가였던 86,000원 부근은 종가상 넘어주고 종가상 마무리가 되면은 좋겠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애매하게 딱 86,000원에 종가가 마무리가 됐죠.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흐름이 나오면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윗꼬리를 못 채워주고 다시 한번 이 지리한 박스권 안으로 주가가 들어가 버린다면 이 안으로 또다시 조정 기간을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손해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오늘 다행히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흐름이 나와줬고요. 조금 아쉬운 거는 종가상 아예 종가상 아예 이 어제의 고점을 넘어주면서 마무리되는 흐름으로 나왔으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었는데 요거는 살짝 아쉽다. 하지만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뭐 가두리를 치더라도 매물 소화는 기간 조정이 있더라도 이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 리딩은 뭐 한 5, 6%로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홀딩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뭐 장세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. 장이 안 좋으면 9만 원에서 한 9만 5천 원 사이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장이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 9만 5천 원에서 한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.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. 오늘 또 보니까 바이로메드가 이슈가 하나 있었더라고요. 장중에 임상이 3개월 지연됐다는 뉴스 때문에 투매가 뭐 거의 한 6%, 6.5% 가까이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뉴스는 미국 FDA에서 추적 관찰을 뭐 한 기간을 한 3개월만 좀 더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. 이것을 이제 회사가 수용을 했다.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김 대표 말은 또 달라요. 미국 FDA에서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안정성 데이터를 더 좀 쌓아서 임상 결과를 더 좋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제안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급반등이 나왔죠. 워낙 수급이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악재들 때문에 음, 떨어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. 아무튼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갔고요. 왜냐면 제가 신라젠이랑 제네신이랑 바이로메드랑 이 세 종목을 제일 좋아해요. 제약바이오 성애자로서. 지난 1월달, 2월달 동안 코스닥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. 많이 올랐는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죠.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뭐 이제 바이로메드나 HLB 같은 종목들은 상승이 좋았어요. 근데 바이로메드는 정말 이제 회사 자체로서 모멘텀이 충분해서 외국인 수급도 잘 들어오고 해서 올랐던 것 같고
HLB는 바닥에서 이렇게 오르는데 저는 그냥 키 맞추기 정도로 봤어요. 사실 어떤 호재 때문에 오른다고는 생각을 못했고, 근데 이날인가 언제였죠? 그 흑자전환 이슈가 있었죠. 그러면서 아, 이것 때문에 수급이 좀 괜찮게 들어왔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일단 차트로만 보면 121선과 이 201선을 기준으로 두고 이 바이오 종목들이 좀 키 맞추기 하는 모습으로 저는 봤어요. 그래서 신라제는 그럼 왜 지금 이 지리한 박스권 이 횡보를 하고 있냐? 얘는 남들 떨어질 때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. 남들 떨어질 때. 그래서 이미 지금 121선이랑 201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좀 키 맞추기 하는 모습으로 봤어요. 기술적 분석은 그렇습니다. 바이로메드는 좀 논외로 하고요.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요. 뭐 결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가면서 121선, 201선 모아주고 수렴하는 형태에서 조금 돌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언제 갈 거냐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았죠. 저번 10월 폭락작 때 가장 많이 빠졌던 것도 제약바이오 섹터고, 그러면서 연말에는 제약바이오가 간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참 많이도 떠들어댔던 것 같아요. 12월 달에. 근데 안 가니까 1월 달에는 제약바이오가 한번 간다 뭐 그랬는데 또 1월 달에는 안 갔죠. 안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소외받아 버렸죠. 1, 2월 달에 상승장 때 이제 뭐 IT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어요.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들, 화장품, 바이오, 뭐 엔터, 뭐 이런 쪽으로.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올려드린 뭐 복귀 영상들 좀 지워진 것도 있고 한데요. 찾아보시면 뭐 연초부터 저는 제약바이오가 언제쯤 그러면은 다시 예전 모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곡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고요.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예전같이 뭐 그냥 바이오 사업을 그냥 한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뒤에 뭐 제약자만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뭐 폭등을 하는 다 같이 막 이렇게 폭등을 하는 과열 양상을 띠는 뭐 좀 과하게 말해서는 버블의 모습을 띠는 그런 장세가 다시 오는 일은 개인적으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은 항상 이 어떤 것이든 간에 버블이 한번 형성이 되면 이 버블이 터지면서 결국은 버블이 시작됐던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리한 어떤 그 옥석 가리기가 거쳐진 다음에 살아남은 몇 종목들이 다시 한번 그 이제 버블 때 누렸던 영광을 누리게 돼요. 뭐 이제 IT 버블이 꺼지고 수많은 종목들이 사라지고 뭐 네이버, 구글 같은 종목들이 살아남아서 영광을 누린 것처럼 제약바이오도 어쨌든 한번 버블이 일어났던 섹터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버블이 예전처럼 섹터 전체가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가는 그런 장은 어,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. 만약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로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면 정말 실제적인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, 실제적으로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만 종목별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뭐 신라젠, 제넥신, 바이로메드 이렇게를 좋아해요. 근데 바이로메드는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너무 먼저 움직여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좀 매수가 좀 안 된 종목 중에 하나여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예전 이제 영상들이랑 찾아보시면 제가 몇 번 언급도 했는데요. 연말에도 하고 연초에도 하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은 빠르면 3월에서 4월, 좀 늦으면 5월에서 6월로 보고 있었어요. 계속해서. 근데 이 시점은 어떻게 봤냐면 어쨌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약바이오주의 대장인데 이건 또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고 지금 제 생각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게 됐을 때 두각을 나타낼 종목들은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. 다시 한번 뭔가
시장 참여자들한테 굉장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섹터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신약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어닝 쇼크는 사실 예견된 일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 어닝 쇼크 이제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셀트리온 이 형님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면 저는 좀 늦어져서 오리올로 봤고요. 만약에 셀트리온 실적 부진 발표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영향받는 일이 없거나 혹은 덜 하게 된다면 빠르면 3, 4월에도 수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봤고요. 이거는 제가 몇 번 언급 드렸어요. 어떤 영상들에서 막 복귀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빠르면 3, 4월, 늦으면 이제 5, 6월쯤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돌아오지 않겠느냐. 그러면서 또 뭐 그동안 또 많이 올려놨던 반도체 뭐 IT 쪽들은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이거는 또 시장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1, 2월 달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월 달은 조정 국면을 거친다면 다시 한번 이 코스닥 장을 한 번 더 상승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제약바이오가 없이 어떤 그 큰 마디의 상승을 이뤄내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, 라고 보여져요. 그리고 1, 2월 달 끌어올리면서 또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올리니까 또 개미들은 이쪽 섹터로 막 옮겨가면 또 메이저들은 다른 쪽으로 또 가버리거든요. 뭐 이러면서 이제 엇박자 타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매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이제 장세가 요즘 장세인 것 같은데 제가 3, 4월이나 5, 6월쯤으로 예상을 했던 이제 근거는요. 어쨌든 어떤 섹터가 다시 한번 상승을 이뤄내려면 뭐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조정을 충분히 거치는 거는 거의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충분히 지금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이 됐다고 보는데 기간적으로는 사실 조금 더 지리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도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, 사실은. 왜냐면은 바닥을 더 많이 다지면 다질수록 그 다음에 상승폭이 클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한 5월 달쯤 더 좀 이렇게 횡보를 거친 다음에 5월 달쯤에 가는 게 더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1, 2월 달에 지금 장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월 달은 뭐 조금 쉬었다가 4월 달에 입질 정도 하고 5월, 6월 달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제 머릿속의 그림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셀트리온으로 인한 영향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버리니까 좀 더 일찍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런 찰나에 어제 보니까 코스닥에서 제약 섹터에 정말 항상 외인기관 양매도였거든요. 근데 어제 코스닥 제약 섹터에 외인기관 양매수가 잡히더라고요. 근데 오늘 또 잡히는 모습이 보여요.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제 지수에서 매도세를 보였는데 보시면 섹터 중에 기관에서 지금 수급 들어온 데가 뭐 제약 섹터가 지금 가장 크죠. 그래서 이거 입질이 조금 오나 하는 생각도 지금 드는 타이밍입니다. 근데 개인적인 바람은 너무 이렇게 급하게 또 충분히 조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급하게 올려치려고 하면 많이 못 가고 또 다시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3월 달은 좀 이렇게 고개 드는 정도, 그러고 4월, 5월, 6월 이러면서 이제 그 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.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상반기 안에 무용성 평가 결과를 앞두고 있고, 뭐 제넥신 같은 경우는 미국 뭐 FDA에 IND 신청한 게 뭐 지금 미팅 중이라고 하는데 뭐 승인이 날 가능성이 얘네도 지금 상반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바이로메드도 원래는 이제 상반기쯤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뉴스 나온 것처럼 뭐한 3개월 늦춰졌다고 하니까
1년 중 제일 유명한 암학회가 4월에 이제 AACR이라는 학회가 하나 있고 6월에 ASCO가 있는데 ASCO가 훨씬 더 좀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학회로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보통 큰 이벤트들을 뭔가를 발표를 할 때 이런 암학회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서요. 뭔가 이렇게 이 모멘텀이 기대 심리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훨씬 더 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뭐든지 이 주가라는 것은 큰 상승을 이뤄내려면 뭐 메이저 세력이 지들 막 마음대로 돈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뭐 시장 심리도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. 주가가 오를 때는 명확한 명분이 필요해요. 명분. 이 주식이 주가가 올라야 할 명분, 근거가 필요하고 이것을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납득을 할 때 그때 주가라는 것은 정말 큰 상승을 보이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벤트나 호재가 몰려 있는 4월, 6월 바이로메드가 결과가 3개월 늦춰진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신약 관련돼서 종목별로 주목을 받을 확률이 좀 높다는 것 하나, 그다음에 4월에서 6월쯤에 몰려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다는 거 하나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바닥은 충분히 다진 게 아닌가 싶고 수급은 한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서 갈 종목들이 있다면 뭐 한 4월쯤에는 봄바람이 좀 불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. 일단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중간중간에 뭐 어떤 또 악재라든지 이렇게 뭐 더 나올 악재가 있나 싶긴 합니다. 제약바이오 섹터에. 근데 아무튼 뭐 중간중간 시장 변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아무튼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충분히 참고하시고 중간에 또 뭐 변수가 생기면 또 뭐 영상을 통해서 제 의견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